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번에 올렸던 영상에 이어서 찰리와 초콜릿 공장 책 읽는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마침내 대망의 그날이. 마침내 대망의 그날이 환하게 밝아왔다. 태양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만 천지가 흰눈으로 덮여 있었고 추위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윙카 공장의 정문 앞에는 행운의 5 아이들이 공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려고 모여든 사람들로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10시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간이었다. 사람들은 악을 쓰며 밀쳐대고 경찰들은 스크럼을 짜고 사람들이 문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내느라 바빴다. 정문 바로 옆에는 경찰이 안전하게 격리 보호하고 있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하루아침에 유명해진 5 아이들과 아이들의 보호자들이었다. 찰리를 제외한 다른 아이들은 모두 부모님 2분이 따라왔다. 부모님들이 따라온 것은 다행이었다. 아이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아버지들이 억지로 붙잡고 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문을 타고 넘어갈 판이었으니까. 어른들은 큰 소리로 야단을 쳤다. 가만히들 있어. 아직 시간이 안 됐잖니. 찰리 등 뒤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유명한 아이들을 한번 보겠다고 모여든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바이올릿 뷰리가드가 있다. 맞아, 신문에서 봤어. 3달째 씹고 다니는 그 끔찍이 오래된 껌을 아직도 씹고 있군요. 저 턱을 좀 보세요. 지금도 요란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저 뚱뚱한 남자아이는 누구요? 저 아이가 아우구스투스 굴룹이잖아요. 덩치가 굉장하네요. 스포츠 잠바에 론 레인저의 얼굴이 인쇄된 옷을 입고 있는 아이는 누구지요? 마이크 TV요. 텔레비전에 미친 아이잖아요. 누가 아니래요. 몸에 주렁주렁 달고 있는 저 장난감 총들 좀 보세요. 내가 보고 싶은 아이는 버루카 솔트예요. 그 아이 아버지가 초콜릿을 50만 개나 사서 자기 땅콩 공장 요공들을 시켜 황금빛 초대장을 찾을 때까지 포장을 뜯으라고 시켰다잖아요. 아이가 원하면 뭐든지 해둔다죠? 저흰 그저 소리 지르면서 때만 쓰면 되고요. 기가 찰 노릇이지요. 안 그래요? 바로 저 아이예요. 은색 밍크 코트를 입은 애. 찰리 버켓이라는 아이는 누구죠? 저 해골같이 마른 노인 옆에 서 있는 바싹 마른 새우같이 생긴 애인가 봐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 서 있네요. 보이세요? 아니, 이렇게 추운 날 왜 코트도 입지 않았을까요? 아마 사입을 형편이 아닌가 보죠. 쯧쯧, 저러다 얼어 죽겠네. 그 사람들과 가까이 서 있던 찰리는 할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교회의 시계가 10시를 알리는 종을 울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공장의 육중한 철제문이 경첩이 녹슨 탓인지 끼익끼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졌다. 이리 뛰고 저리 뛰던 아이들도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누군가가 소리쳤다. 저기 있다. 저분이야. 바로 그 사람이었다. 14. 윌리 윙카씨. 공장문이 열리자 안쪽에 서 있던 윌리 윙카씨의 모습이 드러났다. 체구는 작지만 한눈에도 비범한 인물임을 알 수 있었다. 윙카씨는 검은 실크 모자를 쓰고 자줏빛 벨벳 연미복을 입고 있었다. 바지는 짙은 초록색이었고 손에는 진주빛이 영롱한 회색 장갑을 끼고 손잡이를 금으로 장식한 멋진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윙카씨는 끝을 뾰족하게 다듬은 염소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초롱초롱한 눈빛은 마치 불꽃이 튀듯 빛나고 있었다. 아니, 온 얼굴이 장난기와 웃음기로 환히 빛나고 있었다. 윙카씨는 고개를 이리저리 획획 돌리면서 반짝이는 눈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죄다 머리에 새겨두려는 듯 열심히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공원에 오래 산 영리하고 날쌘 다람쥐처럼. 느닷없이 윙카씨가 눈 위에서 펄쩍펄쩍 뛰며 우스꽝스러운 토끼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팔을 활짝 벌리더니 옹기종기 모여선 5 아이들에게 미소를 보내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환영합니다. 어린 친구들. 우리 공장에 온 것을 환영해요. 윙카씨의 목소리는 피리 소리처럼 낭랑했다. 윙카씨는 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주겠니? 부모님도 모시고. 그리고 황금빛 초대장을 보여주고 이름을 말해다오. 누가 먼저 할까? 우람하고 퉁퉁한 아이가 앞으로 나오면서 말했다. 전 아우구스투스 골룹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윙카씨는 반가운 듯 이름을 크게 부르더니 아이의 손을 잡고 마치 펌프질을 하듯 힘차게 아래 위로 흔들었다. 아이고 귀여워라. 만나서 반갑구나.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하게 돼서 정말 즐겁구나. 이분들은 부모님이시니? 잘 됐군요. 들어오세요. 윙카씨도 모여든 사람들만큼이나 들떠있는 게 분명했다. 다음 아이가 앞으로 나오면서 말했다. 제 이름은 버루카 솔트예요. 네가 버루카구나. 안녕? 정말 재미있는 이름을 가졌구나. 난 버루카라는 말이 발바닥에 나는 사마귀를 뜻하는 줄만 알았단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그렇지? 예쁜 밍크 옷을 입었구나. 와줘서 고마워. 신나는 하루가 될 거야. 즐겁게 보내렴. 아버님이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솔트씨. 그리고 솔트 부인.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초대장은 맞네요. 자,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뒤를 이어 바이올렛 뷰리가드와 마이크 TV가 앞으로 걸어나와 초대장을 내밀었다. 윙카씨는 또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악수를 했다. 윙카씨가 어찌나 세게 팔을 흔들어대던지 아이들은 어깨에서 팔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어 들어가는 듯한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찰리 버켓이에요. 윙카씨는 소리쳤다. 찰리, 네가 바로 찰리구나. 아, 그래. 어제야 황금빛 초대장을 발견했다지?
오늘 아침 신문에서 읽었단다. 아슬아슬했어. 그렇지 않니, 찰리? 정말 반갑다. 정말 잘 됐어. 그리고 이분은 할아버님이신가요?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어르신, 제가 다 가슴이 뜁니다. 아주 행복해요. 좋아요. 다들 들어오셨지요? 아이가 5, 맞지요? 네, 이제 저를 따라오세요. 출발합니다. 한데 모이세요. 공장을 둘러보는 도중에 한 사람이라도 뒤처지면 안 됩니다. 찰리의 등 뒤로 육중한 철문이 서서히 닫히고 있었다. 문 밖에 있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보겠다며 여전히 옥신각신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찰리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사람들을 돌아다 보았다. 철커덩 소리를 내며 철문이 닫혔다. 이제 문 밖의 세상은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윙카 씨는 사람들을 이끌고 종종 걸음으로 앞서가며 말했다. 자, 여기 이 커다란 붉은색 문으로 들어갑니다. 실내는 따뜻하고 쾌적할 겁니다. 공장 일꾼들 때문에 늘 실내를 따뜻하게 해두죠. 일꾼들은 아주 무더운 열대성 기후에 익숙해서 이런 추위를 이겨내지 못하거든요. 밖으로 나갔다간 모두 얼어 죽을 거예요. 아우구스투스가 물었다. 어떤 사람들이 일하는데요? 윙카 씨는 아우구스투스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공장을 둘러보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될 거야. 전부 들어왔죠? 좋습니다. 문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찰리 버켓과 일행은 이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뻗어있는 복도에 서 있었다. 복도는 자동차도 충분히 다닐 만큼 넓었다. 벽은 연분홍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조명은 은은하면서도 쾌적한 느낌을 주었다. 찰리가 속삭였다. 너무 아름답고 따뜻해요. 그래, 냄새도 기가 막히는구나. 조 할아버지는 숨을 길게 그리고 깊이 들이마시면서 대답했다. 세상에 온갖 좋은 냄새란 좋은 냄새는 다 모아다 놓은 것 같았다. 커피 열매를 볶는 냄새, 설탕이 끓으면서 나는 단내, 초콜릿이 녹는 냄새, 박하향과 제비꽃 향기, 그리고 개암나무 열매를 빻을 때 나는 고소한 냄새, 사과꽃 향기와 캐러멜 냄새, 그리고 레몬 껍질까지. 저 멀리 어디선가 이 엄청나게 큰 공장 한가운데서 대단한 힘으로 돌아가는 기계 소리가 들려왔다. 소음기를 설치한 것 같았지만 눈으로 보지 않아도 어마어마하게 큰 기계가 무서운 속도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윙카 씨는 기계 소리 때문에 목청을 한껏 높였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중앙 통로입니다. 저쪽에 있는 옷걸이에 코트와 모자를 걸어두시고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렇지요. 좋습니다. 자, 다들 준비되었습니까? 그럼 출발합시다. 윙카 씨는 복도를 따라 총총 걸음으로 바쁘게 움직였다. 자줏빛 연미복고리가 바쁘게 펄럭거렸다. 방문객들도 서둘러 윙카 씨 뒤를 쫓았다. 방문객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었다. 어른이 9이고 아이가 5이니까 모두 14명이나 되었다. 그러니 체구는 작지만 빠른 걸음으로 앞서가는 윙카 씨의 보조를 맞추려 허겁지겁 이리쿵 저리쿵 좌충우돌하는 건 너무나 당연했다. 그래도 윙카 씨는 자꾸만 재촉했다. 어서요. 빨리들 움직이세요. 부탁입니다.
이렇게 꾸물꾸물거리다간 오늘 안으로 다 둘러볼 수 없다니까요.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윙카 씨는 중앙 통로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꺾더니 조금 폭이 좁은 복도로 들어섰다. 그러더니 왼쪽으로 돌았다. 다시 왼쪽으로. 그런 다음 오른쪽으로. 다시 왼쪽. 또 오른쪽. 다시 오른쪽. 그러고는 왼쪽. 공장 내부는 사방팔방으로 길이 나 있는 거대한 미로 같았다. 조 할아버지는 나지막한 소리로 찰리에게 말했다. 찰리, 절대로 이 할애비의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윙카 씨가 소리쳤다. 다들 알아두십시오. 우리 공장의 모든 통로는 아래로 향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하로 갑니다. 우리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방들은 모두 지하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답니다. 누군가가 물었다. 이유가 뭐죠? 윙카 씨가 대답했다. 땅 위에는 그만한 시설을 수용할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이지요. 이제 보게 될 방들은 굉장히 넓습니다. 축구장보다도요. 이만큼 넓은 공간을 가진 건물은 지구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하라면 제가 원하는 만큼 공간을 얼마든지 쓸 수 있지요. 자꾸 파서 넓혀가면 되거든요. 말을 끝낸 윙카 씨는 오른쪽으로 돌았다. 그러더니 왼쪽으로 돌았다. 다시 오른쪽으로 돌았다. 통로는 점점 더 가파르게 아래쪽으로 경사져 있었다. 윙카 씨가 갑자기 멈추어 섰다. 윙카 씨 옆에는 번쩍이는 철제문이 있었다. 방문객들은 문 앞에 모여 섰다. 문에는 큰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다. 초콜릿빵. (15) 초콜릿빵. 아주 중요한 방입니다. 윙카 씨는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그중 하나의 열쇠 구멍에 쑥 끼워 넣으며 말했다. 이 방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공장 전체를 지휘하는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십시오. 누가 뭐래도 우리 공장의 방들은 아름다워야 한다. 저는 이 점을 누누이 강조하지요. 추한 꼴은 제 자신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럼 들어갑니다. 어린이 여러분은 각별히 주의하세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너무 흥분하면 안 됩니다. 침착합시다. 윙카 씨가 문을 열었다. 5명의 아이들과 9명의 어른들은 누가 떠밀기라도 하듯 한꺼번에 밀치며 들어갔다. 아, 세상에, 이렇게 장엄할 수가. 방문객들은 아름다운 계곡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계곡 양쪽으로는 초록빛 초원이 펼쳐져 있었고 계곡 사이로 갈색의 강이 거대한 줄기를 이루며 흘러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강 허리 쪽에 있는 폭포는 가히 장관이었다. 가파른 절벽에 다다른 강줄기는 한 덩어리로 굽이치다가 아래로 쏟아져 내렸다. 쏟아내린 물줄기는 펄펄 끓는 듯 거품과 물보라를 일으키며 엄청난 소용돌이를 만들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볼만한 광경은 높은 천장 어디에선가부터 강물 속으로 내려뜨려져 있는 수많은 유리 파이프였다. 그야말로 엄청나게 크고 굵은 파이프가 적어도 12개는 되는 듯 싶었다. 유리 파이프는 갈색의 걸쭉한 강물을 빨아 올려서는 어디론가 보내고 있었다. 유리 밖으로 거품을 일으키며 파이프를 통과하는 액체가 훤히 들여다 보였다.
시원하게 울려 퍼지는 폭포 소리 사이로 쭉쭉쭉 유리 파이프가 끊임없이 강물을 빨아올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아한 자태를 자랑하는 나무와 관목들이 기다란 강둑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축축 늘어진 수양버들, 오리나무, 분홍과 다홍, 그리고 연자주빛 꽃이 활짝 핀 철쭉 덤불에다 숫전송이도 넘는 미나리아 제비가 초원을 이루고 있었다. 윙카 씨는 껑충껑충 뛰어다니며 금장식이 달린 지팡이로 거대한 갈색강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깁니다. 전부 초콜릿이죠? 강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두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초콜릿을 따끈하게 녹여 만든 거예요. 그야말로 최고의 초콜릿이죠. 이 나라에 있는 욕조를 전부 채우고도 남지요. 수영장이요? 물론 수영장도 채울 수 있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저 유리 파이프가 보이죠? 저 파이프들은 초콜릿을 빨아 올려 다른 방으로 실어다 줍니다. 1시간에 수만 리터씩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아니, 수백만 리터씩이었던가요? 방문객들은 넋이나가 할 말을 잃었다. 기가 막히고 어안이 벙벙하고 어찔어찔하더니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방문객들은 멍하니 우두커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바라다 보았다. 윙카 씨의 설명이 이어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폭포입니다. 초콜릿을 제대로 섞어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초콜릿을 휘저 아래로 쏟아부으면서 거품이 일게 해줍니다. 그래야만 초콜릿이 부드러워지거든요. 이 세상 어느 공장에서도 폭포를 사용해서 초콜릿을 섞는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하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윙카 씨는 지팡이로 나무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물었다. 제 나무가 마음에 드십니까? 관목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스럽지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 추한 것은 못 참는다고요. 그리고 모두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모두 맛있는 재료로 만들었답니다. 초원은 어떻습니까? 풀잎들과 미나리 아제비가 마음에 드십니까? 어린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풀밭은 얼마 전에 고안해낸 폭신한 박하사탕으로 만든 신제품입니다. 전 스워지라고 부르지요. 이파리를 하나 꺾어 맛보세요. 혀에 착 달라붙을걸요? 윙카 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모두들 이파리를 하나씩 꺾어 들었다. 아우구스투스는 한 주먹을 꺾어 들었다. 바이올렛은 이파리를 맛보기 전에 세계 기록에 도전하려고 씹고 있던 껌을 뱉어 조심스럽게 귀 뒤에다 붙여두었다. 찰리가 속삭였다. 굉장하지 않아요? 맛도 굉장하죠, 할아버지? 조 할아버지도 싱글거리며 대답했다. 이런 맛이라면 풀밭을 몽땅 먹어치울 수도 있겠어. 소처럼 네 발로 어슬렁어슬렁 기어다니며 초원의 난 풀을 몽땅. 윙카 씨는 큰 소리로 외쳤다. 미나리 아제비도 한번 먹어보세요. 맛이 더 좋습니다. 누군가 흥분해서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다. 버루카 솔트였다. 버루카는 호들갑을 떨면서 강 건너편을 가리켰다. 저기 보세요. 저게 뭐죠? 움직여요. 난쟁이에요. 폭포 아래쪽에 말이에요. 모두들 미나리 아제비를 따다 말고 강 건너편을 바라다 보았다. 찰리도 소리쳤다. 정말이에요, 할아버지. 난쟁이에요. 보이세요? 조 할아버지도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찰리.
그러자 모두들 너나 할 것 없이 한마디씩 떠들어댔다. 둘이나 있어요. 둘이 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라고 있는 거죠? 대체 어디서 나타난 사람들일까요? 도대체 누굴까요? 아이고 어른이고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한꺼번에 강 언저리로 달려갔다. 정말 신기해요. 내 무릎까지밖에 오지 않겠어. 머리를 우스꽝스럽게 길렀군요. 난쟁이들은 보통 크기의 인형만 했다. 난쟁이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건너편에 있던 방문객들을 쳐다보았다. 그중 하나가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나머지 네 친구에게 뭐라고 수군거렸다. 그러곤 다 같이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찰리가 말했다. 진짜 사람일 린 없는데. 윙카씨가 말했다. 물론 진짜 사람들이란다. 움파룸파 사람들이야. 16. 움파룸파 사람들. 움파룸파 사람들이라고요? 다 같이 약속이나 한 듯 따라했다. 윙카씨는 자랑스럽다는 듯 덧붙였다. 룸파 나라에서 직접 불러들인 사람들이죠. 솔트 부인이 끼어들며 한마디 했다. 그런 이름을 가진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례지만 부인. 솔트 부인이 말을 가로막았다. 윙카씨, 전 지리 교사예요. 윙카씨가 부인의 말을 자르며 계속했다. 그러면 잘 아시겠군요. 참으로 끔찍한 나라 아닙니까? 울창한 밀림뿐인데다가 뿔쌩쌩이 킁킁왕왕이 왕 알알이 같은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맹수들이 우글우글 거리니까요. 왕 알알이란 놈은 아침이면 움파룸파 사람들 10명이나 잡아먹고 그것도 모자라 껑충껑충 찾아 돌아다니죠. 제가 그 나라에 가보니 움파룸파 사람들은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더군요. 뿔쌩쌩이니 킁킁왕왕이 왕 알알이 같은 맹수들을 피하느라 그런가 봅니다. 움파룸파 사람들은 초록색 쐐기벌레를 먹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 쐐기라는 게 맛이 여간 역한 게 아닙니다. 움파룸파 사람들은 뭔가 섞어 먹으면 나을까 싶어 나무 꼭대기를 오르락거리며 하루를 보내더군요. 빨간 딱정벌레나 유칼립투스 나뭇잎이나 봉봉 나무 껍질 같은 것을 찾아다니는 거죠. 물론 그것들도 맛은 형편없지만 그나마 쐐기보다는 나으니까요. 얼마나 안쓰럽던지. 그런데 알고 보니 움파룸파 사람들이 제일 먹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카카오 열매였답니다. 하지만 그 열매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 사람이 1년에 서너 개 발견하면 다행이죠.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지. 밤새 카카오 열매 꿈만 꾸고 일어나서도 하루 종일 카카오 열매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움파룸파 사람들은 카카오라는 말만 꺼내도 침을 질질 흘립니다. 한데 공교롭게도 카카오 열매는 초콜릿의 원재료지요. 카카오 열매 없이는 초콜릿을 만들 수 없으니 카카오 열매가 바로 초콜릿인 셈이지요. 우리 공장에서는 일주일에도 수십억 개나 되는 카카오 열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움파룸파 사람들이 그 열매를 무척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움파룸파 사람을 찾아갔지요. 우두머리 집으로요. 이 불쌍한 작은 친구는 오랫동안 잘 먹지 못했는지 무척 말랐더군요. 그때 마침 그 친구는 억지로 구역질을 참으며 으깬 쐐기를 삼키려고 애쓰고 있었죠. 그래, 제가 그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물론 우리말이 아니고 움파룸파 말로 말입니다.
여보세요. 만약 당신과 당신 부족이 내가 사는 나라로 와서 우리 공장에서 살겠다면 당신이 원하는 만큼 카카오 열매를 드리지요. 전 창고에 카카오 열매를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사니까요. 식사 때마다 카카오 열매를 드실 수도 있어요. 배가 터질 정도로요. 원한다면 월급을 카카오 열매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움파룸파 부족 우두머리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묻더군요. 정말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물론이죠. 초콜릿을 드실 수도 있어요. 우유와 설탕을 넣어서 카카오 열매보다 더 맛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작은 친구는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지르더니 쐐기 접시를 유리창 밖으로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큰 소리로 좋습니다. 자, 어서 갑시다. 하질 뭡니까? 그래서 전 어른, 아이,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움파룸파 사람들 모두를 배로 실어왔습니다. 어렵지는 않았어요. 커다란 화물상자에 구멍을 뚫고 움파룸파 사람들을 그 속에 넣으면 되었으니까요. 얼마나 훌륭한 일꾼들인지 모릅니다. 이젠 다들 우리말도 제법 할 줄 알게 되었죠. 움파룸파 사람들은 음악과 춤을 좋아해서 언제나 노래를 지어 부른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미리 알려드릴 것은 움파룸파 사람들은 장난이 심하다는 거예요. 농담도 잘하고요. 또 한 가지는 밀림에서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살아요.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니 어쩝니까? 지금 보시는 대로 남자들은 사슴 가죽을 걸치고 다닙니다. 여자들은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어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매일같이 새 나뭇잎으로 갈아. 그때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버르카솔트가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질렀다. 아빠, 나 움파룸파 사람 가질래요. 움파룸파 사람 하나만 구해주세요. 지금 당장요. 집에 데리고 갈래요. 아빠, 어서요. 하나만 구해줘요. 버루카의 아빠는 아이를 타일렀다. 자, 귀여운 내 새끼. 민카씨가 말씀하시는데 방해하면 못 쓰지. 버루카는 악을 썼다. 난 움파룸파 사람을 갖고 싶단 말이에요. 알았다, 버루카, 알았어. 하지만 지금 당장 구할 수는 없잖니? 좀 참아라. 아빠가 오늘 안에 구해볼게. 그때 굴룩 부인이 소리쳤다.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 예, 그러면 안 돼. 여러분도 짐작했겠지만 아우구스투스 굴룩은 어느샌가 슬그머니 강기스까지 내려가 강둑에 엎드려서는 뜨끈뜨끈한 초콜릿을 손으로 한 움큼 떠서 들이켜고 있었다. 17. 아우구스투스 굴룹 파이프를 타고 올라가다. 윙카씨도 아우구스투스 굴룹을 모았다. 안 돼, 아우구스투스, 제발 부탁이다. 그러지 마라. 초콜릿에 사람 손이 닿으면 안 된다고. 아우구스투스의 엄마가 다시 아들을 불렀다. 아우구스투스, 이분 말씀 못 들었니? 당장 돌아와. 아우구스투스는 누구의 말도 아랑곳 않고 떠들어댔다. 맛이 기가 막혀요. 야, 양동이째 퍼마시면 좋을 텐데. 윙카씨는 허공에다 지팡이를 휘둘며 대며 펄펄 뛰었다. 아우구스투스, 당장 올라와. 내 초콜릿을 오염시키지 말고. 아우구스투스의 엄마도 다시 아들을 불렀다.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 아빠도 소리쳤다. 아우구스투스. 하지만 아우구스투스의 귀에는 불룩한 자기 뱃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젠
아예 땅바닥에 배를 깔고 강물에 머리를 처박다시피 하고 강아지처럼 초콜릿을 핥아먹고 있었다. 아우구스투스 엄마가 소리를 질렀다. 아우구스투스, 네가 그러면 초콜릿을 먹는 온 나라 사람들한테 그 지독한 감기를 옮기잖니. 아우구스투스 아빠가 소리쳤다. 조심해, 아우구스투스. 몸이 너무 앞으로 기울었어.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비명소리가 나더니 풍덩 소리와 함께 아우구스투스가 강으로 빠져버렸다. 그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갈색의 강물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새파랗게 질린 아우구스투스 엄마는 우산을 흔들어대며 소리쳤다. 우리 아이를 구해줘요. 빠져 죽으면 어떡해요. 우리 아이는 수영을 할 줄 몰라요. 우리 아이를 구해달라고요. 아우구스투스 아빠는 망설였다. 어쩌지 여보? 난 저 강물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왔다고. 아우구스투스의 얼굴이 다시 강 위로 떠올랐다. 아우구스투스는 얼굴이 초콜릿으로 범벅이 된 채로 비명을 질렀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살려줘요. 날 건져주세요. 아우구스투스 엄마는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냥 그렇게 서 있으면 어떡해요. 어떻게 좀 해봐요. 지금 하려고 하지 않소. 아우구스투스 아빠는 그제야 윗도리를 벗고 초콜릿강으로 뛰어들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불쌍한 아우구스투스는 거대한 유리파이프 입구 쪽으로 점점 더 가까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다 아차 하는 순간 강력하게 빨아대는 파이프의 기세를 못 이기고 수면 아래로 끌려가면서 파이프 속으로 쭉 빨려 들어가 버렸다. 강둑에 서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아우구스투스가 어디서 나타날지 기다렸다. 누군가 위쪽을 가리치며 소리쳤다. 저기 있다. 파이프가 투명해서 아우구스투스가 머리를 위로하고 마치 어뢰처럼 파이프를 타고 쏜살같이 올라가는 것이 똑똑히 보였다. 아우구스투스 엄마가 기겁을 했다. 도와줘요. 이건 살인이야. 경찰을 불러. 아우구스투스 당장 이리 와. 어디로 가는 거니? 아우구스투스 아빠가 말했다. 신기해라. 어떻게 우리 아우구스투스가 지날 정도로 굵은 파이프가 있는지 모르겠네. 찰리 버켓이 말했다. 그렇게 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세요. 점점 속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조아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그렇구나. 찰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중간에 걸리겠어요. 조 할아버지도 같은 생각이었다. 내 생각도 그렇구나. 찰리가 말했다. 여전히 꽉 끼어버렸어요. 아우구스투스 아빠가 덧붙였다. 그럴 줄 알았어. 저놈의 배 때문이야. 조 할아버지는 답답한 듯 말했다. 쯧쯧, 파이프를 완전히 막아버렸군. 아우구스투스 엄마는 여전히 우산을 흔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다. 파이프를 부숴버려요. 아우구스투스 당장 거기서 못 나오겠니? 파이프 안에 끼어있던 아우구스투스 주위로 초콜릿이 휙휙 휘감아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잔뜩 초콜릿이 쌓이면서 아우구스투스를 밀어붙이고 있었다. 미는 힘은 점점 세져갔다. 어느 쪽이든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했다. 밀린 쪽은 아우구스투스였다. 뻥. 아우구스투스는 마치 총에서 튀어나온 총알처럼 위로 슝 밀려 올라갔다. 아우구스투스의 엄마가 비명을 질렀다. 없어졌어요. 파이프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빨리 119 구조대를 불러요.
윈카 씨가 아우구스투스 엄마를 진정시키려 했다. 침착하세요, 부인. 진정하세요. 위험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드님은 잠시 여행을 떠난 겁니다. 그게 다예요. 짧기는 하지만 아마 겪어본 중에서 제일 흥미로운 여행일 겁니다. 어쨌든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날 테니 기다려보세요. 어떻게 멀쩡히 나온단 말이에요? 5초도 안 돼 마시멜로가 돼버릴 텐데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꿈에도 있을 수 없어요. 말도 안 됩니다. 그 아이를 가지고는 절대로 마시멜로를 만들 수 없어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이유가 뭐예요? 그야 저 파이프는 마시멜로 근처에는 가지 않기 때문이죠. 아우구스투스가 타고 올라간 파이프는 제일 맛있는 딸기향 초콜릿 버지를 만드는 방과 곧바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럼 딸기향 초콜릿 퍼지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불쌍한 내 아들. 내일 아침이면 전국 방방 곳곳에서 팔려나가겠네. 아우구스투스 아빠도 그게 걱정이었다. 당신 말이 맞을 거야. 아우구스투스 엄마가 남편에게 톡 쏘아 붙였다. 나도 알아요. 내 말이 맞다는 걸요. 아우구스투스 아빠가 다시 말을 이었다. 장난이 아니군. 심각한 일이야. 아우구스투스 엄마도 큰 소리로 화를 냈다. 문제는 윈카 씨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 사람 좀 봐요. 우리 애가 파이프로 빨려 들어갔는데 어떻게 감히 웃음이 나와요? 이 괴물 같은 이라고. 그러고는 우산으로 윈카 씨를 찌를 듯이 덤벼들었다. 이게 다 재미있는 장난 같다는 거죠. 안 그래요? 우리 아이가 퍼지 만드는 방으로 빨리 올라간 게 그렇게 재미있어요? 윈카 씨는 나오는 웃음을 애써 참으면서 안심시켰다. 아드님은 무사할 겁니다. 아우구스투스 엄마는 앙칼지게 대들었다. 초콜릿 퍼지로 만들어질 텐데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그런 퍼지가 나오게 두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왜죠? 그야 맛이 형편없을 테니까요. 상상해보세요. 아우구스투스 향이 나는 초콜릿 퍼지라니요. 누가 그런 퍼지를 사겠습니까? 아우구스투스 아빠는 기분이 상한 모양이었다. 아니요, 분명히 살 겁니다. 아우구스투스 엄마가 끼어들었다. 그런 생각은 하고 싶지도 않아요. 윈카 씨가 말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부인. 제가 약속하죠. 아드님은 절대로 무사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무사한지 어떤지 지금 제 눈으로 봐야겠어요. 어디에 있죠? 당장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절 데려다 주세요. 그러자 윈카 씨는 돌아서서 손가락을 딱딱딱 하고 3번 튀겼다. 곧 움파룸파 사람 하나가 어디선가 바람처럼 나타나 윈카 씨 옆에 와 섰다. 움파룸파 사람은 고개를 꾸벅 숙여 절을 했다. 미소를 지으니 아름다운 하얀 치아가 드러났다. 발그스레한 하얀 피부에 머리카락은 황금빛이 돌았다. 서 있는데도 머리가 윈카 씨의 무릎밖에 오지 않았다. 늘 입고 다니다 넌 사슴 가죽 옷은 한쪽 어깨에만 걸쳐서 있었다. 윈카 씨는 움파룸파 사람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 두 분을 모시고 퍼지 만드는 방으로 가서 아우구스투스 찾는 걸 도와주게. 방금 전에 파이프에 빨려 들어갔어. 움파룸파 사람은 아우구스투스 엄마를 쳐다보다니 푸하하 하고 큰 소리로 웃었다. 윈카 씨가 주의를 주었다. 제발 조용히 하게. 체면을 지켜야지. 골록 부인은 정말로 심각하다고. 아우구스투스 엄마가 쏘아 붙였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민카 씨는 움파룸파 사람에게 다시 지시를 내렸다. 퍼지 만드는 방으로 곧장 가거든 긴 막대기를 들고 초콜릿을 섞는 커다란 통을 쑤셔보게. 틀림없이 거기 있을 거야. 눈 똑바로 뜨고 살펴야 하네. 서두르지 않으면 퍼지를 끓이는 솥에 빠질 거야. 그럼 정말 큰일이지. 그렇지 않나? 우리 퍼지가 영 못쓰게 될 테니까 말일세. 아우구스투스 엄마가 빽 하고 소리를 질렀다. 윙카 씨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껄껄 웃어대며 말했다. 농담입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굴룹 부인. 굴룹 씨도 안녕히. 굴룹 씨 부부가 자리를 뜨자 강 건너편에 있던 5명의 움파룸파 사람들이 느닷없이 여러 개의 작은 북을 신나게 두들겨대며 춤추고 노래하기 시작했다. 아우구스투스 굴룹, 아우구스투스 굴룹. 찰리가 큰 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 들어보세요. 뭘 하는 거죠? 조할아버지가 나지막한 소리로 대답했다. 쉿, 우리에게 노래를 들려줄 모양이다. 아우구스투스 굴룹, 아우구스투스 굴룹. 덩치만 큰 욕심쟁이 멍청이. 정말 더 이상은 안 볼 거야. 무식하고 개걸스럽고 욕심 사납게 먹어대고 마셔대는 꼴을. 우린 알지. 이 돼지 같은 녀석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누구에게도 손톱만한 즐거움도 기쁨도 주지 못하리라는 걸 말일세.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우린 조용히 손을 좀 보지. 조심스럽게 놈을 잡아다 딴 걸로 바꾸어 버리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걸로. 인형으로 만들어 버릴까? 둥글둥글한 공으로 만들까? 구슬로 만들까? 목마로 만들까? 이 심술궂고 욕심 많고 비열한 녀석을 먹으면 그 끔찍하고 역겨운 맛이 입안에 고스란히 남을걸?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서둘러 고약한 맛을 없애야지. 우린 소리쳤지. 자, 어서 파이프로 쏘아보낼 시간이야. 보내버려, 보내버려. 녀석은 자신이 들어간 방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겠네. 하지만 어린 친구들 걱정일람 붙들어마게. 다치는 일은 없을 거야. 녀석의 모습이 딴판으로 바뀌겠지만 퍼지 기계를 통과할 때 바퀴가 빙글빙글 돌고 돌아 갈고 맺히고 100개의 칼날이 납작납작 썰고 또 썰면 거기에 설탕과 크림, 향을 넣어 1분쯤 끓일 거야. 모든 욕심과 뻔뻔함이 펄펄 끓어서 완전히 날아가 버릴 때까지. 자, 그럼 된 거야. 이제 멋지군. 기적이 일어나는 거라네. 욕심쟁이 말썽쟁이가 벌레만도 못했던 녀석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다. 누가 요렇게 입에서 살상 녹는 퍼지를 싫다고 마다하겠나? 윙카 씨가 큰 소리로 말했다.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참 잘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노랫말을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곤란합니다. 아무 뜻 없이 짓거리는 것뿐이니까요. 찰리는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정말 농담 삼아 하는 말일까요? 조할아버지가 대답했다. 물론 농담이지. 틀림없이 농담일 거다. 적어도 이 할애비는 그렇게 믿고 싶구나. 너도 그렇지?